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월스트리트저널 삼성전자 탈중 우수 사례, 애플, 테슬라는 어려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전세계 주요 제조업체 가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중국의 공급망 의존을 낮추고 성과를 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애플을 비롯한 경쟁사는 뒤늦게 중국 내 생산시설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이미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탈중의 배경에는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이 오히려 탈중을 선택하는데 더 쉬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탈중을 쉬운 것이 오히려 삼성전자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심해지는 가운데 지금 이러한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 기업들에게 탈중을 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언론조차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월스트리트저널 삼성전자 탈중 우수 사례 애플, 테슬라는 어려워입니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전자가 전세계 제조사들의 공급망 탈중국 흐름의 우수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미 중국에서 스마트폰 등 제품의 생산 비중을 크게 낮추는 작업을 수년간에 걸쳐서 진행해온 만큼 최근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거리를 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공급망 불확실성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이유로 공장 가동을 강제로 중단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죠. 여기에 미중 간 갈등, 2019년부터 시작됐던 미중 간 갈등의 심화는 지금 탈중에 가속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탈중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 아직도 중국의 미련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자연히 중국에 위치한 여러 부품 공장이 생산을 멈추거나 물류 이동이 제한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애플과 테슬라 등 중국의 공장을 둔 다수의 기업이 차질을 피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전자가 이러한 기업들과 확실하게 차별화되고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2013년부터 6만 명에 이르던 중국 내 제조 인력이 2021년 기준 18,000명까지 줄어든 등 중국의 생산 의존도가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는 현재 중국 시안의 낸드 플래시 생산 공장 등을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생산 시설은 2019년 후이저우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반면 베트남과 인도 등 다른 국가의 생산 비중을 꾸준히 늘리면서 전 세계적인 공급망 다변화에 점차적으로 속도가를 붙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라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이 뒤늦게 삼성전자를 따라 중국에서 아이폰 등 주요 제품의 생산 비중을 낮추려 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간에 이뤄내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애플이 미국과 중국 이외 국가에서 스마트폰 판매량을 늘리는 데 고전하고 있는 만큼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 지역에서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점이죠. 애플과 같은 경우 가장 물건이 잘 팔리는 곳은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이 정도 되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나 인도에서 생산이 되기도 하지만 판매도 많이 되기 때문이죠. 즉 이미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에서는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이미 베트남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인도네시아, 일본, 브라질 이곳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스마트폰 부분에서. 반면 삼성전자는 이러한 시장에서 대부분 스마트폰 출하량 1위 기업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만큼 생산 거점 다변화에 따른 수혜를 이중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서 중국 공급망과 디커플링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애플을 비롯한 여러 기업이 한동안 고전하게 될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애플이 인도 등 국가로 뒤늦게 공급망을 이동을 하면서 부품 확보와 생산 라인 가동에 차질을 겪는 시행착오를 겪는 사이에 삼성전자가 앞서 나갈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전자는 글로벌 제조 기업들에게 중국 의존 탈출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다수의 기업들이 이런 발자취를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삼성전자의 탈중의 성공이 다른 기업들에게 길잡이가 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탈중은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같이 가기로 한 만큼 중국의 보복에 그만큼 노출되었기 때문이죠. 최근 중국은 워싱턴 선언 발표 직후 한반도의 미국 핵잠의 기항에 대해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필리핀의 군사기지 증설, 그리고 일본의 미사일 기지 건설 등 정치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구단선이나 이러한 중국이 미국을 몰아내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특히 작년 한국의 IPEF 참여 직후 삼성전자가 미국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각에서는 탈중국 기조가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한국이 IPEF로 중국의 중심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중국 내에서 나오고 있었고, 이후 작년 10월 미국은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금지와 더불어 일본과 네덜란드를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였죠.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제쳐주고 중국과 동행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거죠. 지금 미국이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 금지를 했죠. 그런데 이게 만약 한국이 중국 편에 서게 되면 이 장비가 한국에 올 수도 없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라는 점이죠. 여기에 일본과 네덜란드, 이 대체제로 사용이 가능했었던 이곳까지 미국의 카르텔에 들어가게 되면서 한국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중국에서 기술 유체 사례가 빈번한 만큼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삼성전자 일부 임직원이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중국의 국영기업에 넘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는 더욱더 커진 상황입니다. ASML도 중국 지사의 전 직원이 자사의 기술을 빼돌렸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은근히 탈중을 종용하고 있죠.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놓고는 탈중하지 마라 라고 탈중해라 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도상 탈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지금 반도체 장비 제재가 1년간 유예가 됐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해서 올해 10월에 종집을 찍는데 올해 1년 정도는 더 될 것 같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나오고 있죠. 파이낸셜 타임즈에. 그런데 이게 한없이 늘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한국도 이제 출구 전략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번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도 이러한 배경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즉 모든 기업들에게, 특히 미국과 관련된 기업들에게 탈중을 해라 라고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삼성도 그룹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서 탈중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 SDI는 배터리 셀 사업을 집중하려고 2021년 중국의 배터리 팩 공장 2곳을 폐쇄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중국 내 LCD 공장을 모두 차이나스타에 모두 매각을 했죠.
삼성전자는 중국 스마트폰 공장과 PC 공장을 철수하거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2018년 4월과 12월 선전 텐진에 있는 스마트 공장을 철수했고 2019년 10월 중국 내 마지막 스마트폰 생산기지인 광둥성 후이저우 공장 가동도 중단했죠. 현재 후이저우 삼성전자 공장에는 TLC 그룹의 자회사인 TLC 통력전자가 들어와 활력을 되찾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다수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고 공장을 베트남 등 동남아로 옮긴 것이 과연 올바른 결정인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하고 나서고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 공장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여기 중국에서 판매가 되지도 않는 1% 미만의 점유율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여기를 유지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2020년 8월에는 수저우에 위치한 PC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모두 베트남과 인도로 공장을 이전시켰습니다. 가전의 경우 중국 수저우에 있는 공장이 있지만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2018년부터 가전 공장을 가동한 만큼 투 트랙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메모리 반도체 암흑기에 D램뿐 아니라 낸드에서도 지금 물량을 줄인다고 발표했고 이것이 실행에 들어갔는데 지금 낸드와 같은 경우는 전부 시안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지난 2021년 9월 닝보 조선소를 철수하고 룽청으로 일원화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탈중을 계획하고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폐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은 모든 기업들에게 탈중을 해라. 탈중을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선두주자로 탈중을 제대로 성공한 것을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기업들도 탈중을 성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탈중의 선구자가 지금 삼성전자가 되었고 삼성의 기업들 그룹 삼성이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힘을 빼고 있고 투자를 줄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점점 들어가고 있고 이번에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가 1년간 더 유예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SK하이닉스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을 짓고 있죠. 낸드 플래시 공장을 짓고 있는데 텐진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공장이 완공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이 공장을 완공시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완공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지금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 것까지 중요하죠.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서 운영까지 해야 되는데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서 운영을 할 수 있냐?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지금 장비를 넣고 이것을 하는데 물리적으로 10월이 넘어가는데 물리적으로 10월이 넘어간다 할지라도 겨우 1년, 2년, 3년만 운영하고 이것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공장을 완공한다 할지라도 이 공장 자체를 다른 기업에게 판매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